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수학 2를 진행하기 위한 조금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학 2 진행하기, 그러니까 수학 2를 배울 건 아니고, 그거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특강을 진행하게 되잖아. 그 특강은 그때 이제 하면 될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요걸 가지고 나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 1이죠. 실제로 이제 수투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게. 자, 수투는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1단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 이렇게 우리가 다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단원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수투에서 이걸 뭘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다항함수의 미적분이야. 다항함수의 미적분. 이걸 하는 게 수투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 배우게 될 미적분이라는 과목 듣게 될지 안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의 미적분이야. 다항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고, 초월함수는 여러분들 수학 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이런 녀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원하고 수투가 합쳐지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만을 가지고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좀 이제 야료, 뭔가 이런 거 있잖아. 그 뭐라고 하니? 그런 꼼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과목이에요. 그 난무하는 꼼수들 여러분들이 다 좀 암기를 하고 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미적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이 미분이라는 녀석과 적분이라는 녀석은 아예 그 생긴 어떤 그 근원 자체가 아예 달라. 자, 미분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면은, 미분은 뭐 이게 세밀하게 나눈다는 거야. 세밀하게 나눈다. 적분은 쌓아간다는 뜻이야. 쌓을 적자야. 쌓아간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린 이 적분이란 것은 사실 미분하고 적분 중에 뭐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 적분이 먼저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쌓는 거니까. 아니, 적분은 왜 먼저 생겼냐면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야. 땅의 면적을 구했어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게 먼저 생겼고,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그래프의 어떤 형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프의 형태라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엄밀하게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미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나중에 보니까, 이놈의 면적하고 미분, 이게 적분하고 이 미분이란 게 처음에 아예 그냥 따로 생겨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얘랑 얘가 역연산 자체가 역연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냥 얘 따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알아버린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 누구지? 아이작 뉴턴. 뉴턴이 나중에 보다 보니까 얘랑 얘가 연산이 역연산이네.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를 거꾸로 하면은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네. 이거 그냥 알아버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적분이라는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분을 하는 것과 적분을 하는 것은 조금 아예 우리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만 연산 자체가 똑같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미분하고 적분, 지금 이오 수투, 사실 미적분도 마찬가지야. 그 두 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뭐랄까 포커스를 더 두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적분보다는 미분입니다.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미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적분은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물론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됐지만 우리가 구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자체가 사실은 미분하고 적분이 거의 동시에 활용이 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적분의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그걸 거의 다 미분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미분에서 뭘 한다고?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자. 이런 3참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맨 끝에 올라가 있는 점, 여기는 어딜까? 이런 거. 맨 밑에 내려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얘는 어떤 녀석일까? 얘는 여기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증가를 하고 있네. 그죠?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는 감소를 하고 있네? 감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또 다시 증가를 하는데, 그럼 얘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등등의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미세하게 나누어 봤을 때, 어디까지는 증가한다고 할까? 어디서부터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이 점은 어떤 느낌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미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여기 우리가 봐. 직선, 그래서 차원이라는 얘기를 내가 제일 처음 아마 하게 될 텐데, 자, 차원이라는 건 뭐야? 이게 점이라는 게 있으면 이건 몇 차원이야? 0차원이죠. 1차원 아니에요. 0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은 1차원이 되고, 이런 평면은 2차원이 되고, 공간, 이런 녀석을 우리는 보통 3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점의 의미가 뭐지? 점의 수학적인 의미. 점은 단순한 걸 생각해야 돼. 면적을 갖지 않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그 무언가를 우린 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면적이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있는데요? 아니야. 없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란 점은 면적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점들이 바로 두 개가 뭐였어? 그럼 면적은 몇이야? 아니, 없어요. 0. 없어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쯤이면 면적 0이에요. 3개가 모이면 0. 4개가 모이면 1억 개가 모이면 5조 5천억 개가 모이면 0이야. 그런데 그 녀석이, 이 모이는 녀석이 어떤 특정한 개수를 지나가지고 무한대개가 모이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아주 요만큼 있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점이 몇 개가 있어? 무한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 그럼 얘는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그래프들은 뭐야? 선이잖아. 선이니까 여기 안에는 점이 몇 개가 있겠어? 무한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점이 뭘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녀석,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점들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자는 거야. 어디가 가장 이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봐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선이 있잖아. 선이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0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내가 자 1이라는 점에서 자 여기 점이 몇 개 있어? 무한개. 그 무는 점을 하나씩 내가 세가면서 여기로 갈 거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못 가.
못 가. 어떻게 가? 봐봐. 엄청 가까이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점 하나씩 세가면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못 가. 무한대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못 가는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조금 이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오류가 있는 얘기야.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 이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무한대를 극복하고 0이라는 점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0이라는 점이야. 이게 점을 내가 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생각해 볼게. 여기가 0이야. 그 0 바로 앞에 있는 요 점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야, 지금 현재. 근데 그냥 내가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 무한대계를 극복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 간다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극한이에요. 극한은 바로 그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특정한 점, 이 특정한 점의 앞 뒤에 있는 숫자를 내가 알므로 해서 앞뒤에 있는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얘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추세라든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극한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서 가능하대요. 저는 수학과는 아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증명한 방법, 물론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다 배우게 될 거야, 미적분학에서. 배우게 될 거야. 배우게 될 거야. 그런 걸 이용해서 물론 증명을 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과정에서 그걸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고 결국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거. 자, 함수가 있는데 극한이라는 걸 취해서 내가 여기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여기 끝까지 갔을 때 과연 이 값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값은 어떤 녀석일까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야. 물론 지금 너희들이 이제 문제 앞에 그 강의도 좀 듣고 문제도 좀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지. 근데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크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 녀석으로 뭘 한다? 미분을 할 건데, 자, 미분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뜯어서 볼게, 여기서까지 뜯어서 볼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뜯어서 보겠다. 그러면은 이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 그래프의 형태, 어디까지 증가를 하고 어디까지 감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겠는데, 자, 이거를 그냥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그냥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미분은 여러분들 뭘 구하는 거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 지금부터 미분은 그냥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적분은 뭐?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다.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미분이랑 적분이란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지금 너희들이 수학 2라는 과목을 배우는 관점에서 그렇게는 그냥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적분은 우리가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분이라는, 이게 수학 2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은 그래프를 배우게 될 거야.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함수라는,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는 뭐야? 함수를 어떤 XY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거. 그게 그래프잖아. 그러면 그 그래프라는 것 자체를 해석하기 전에 결국 우리가 함수라는 것이 어떤 녀석인 것이냐, 함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고 그 다음 이 시간까지 해서 함수 그래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지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분이나 이런 것들, 적분 같은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냥 각각의 그래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함수라는 것을 볼게. 자, 우리가 함수 매일 그러는데 함수가 뭐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함수가 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배웠어요. 뭘까요? 함자가 여기는 뭐야? 혹시 기억해? 상자 함자야. 상자 함자. 이런 상자가 있는 거야. 어떤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숫자 하나가 튀어나오는 그런 매직 박스 같은 거야. 함수가 존재하는데 얘가 뭐야? 어떤 뭐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y가 나오는데 x를 하나 집어넣었을 때 y가 하나만 나와야 돼. 얘가 뭐가 무슨 몇 대 몇 대 1대1 대 뭐 이런 거야.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도 아니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하나가 나왔을 때 어떤 특정한 값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것은 뭐? 얘랑 얘의 어떤 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 자, 그런데 방정식은 뭐야, 그러면? 방정식. 방정식은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y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고정된 값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고정된 y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x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쉬워.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은 얘랑 x랑 이 y의 관계가 뭘까? x랑 y의 관계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라면은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 y를 고정을 시켜 놓은 거야. y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얘는 0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은 뭡니까?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함수. 그러면은 x, y 값이 몇 개가 나와?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 값이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 여기서 뭐 2차 함수니까 2개의 값으로 정해지게끔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방정식, 이런 녀석을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좀 다뤄야 될 건 뭐야?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쪽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함수야. 제일 처음에 뭐야?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볼 건데, 그러면은 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함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갈게요. 자, 평행이동이야. 자, 이것을 내가 1이라고 지난번에 새로 나온 교재는 이렇게 1, 2라고 했을 거야. 자,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지 않은 채로 좌표 평면에서 x축의 y축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해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 y는 fx. 자,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y는 fx. fx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녀석의 좀 이름표 같은 거야, 이름표.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수는 x야. x 값에다가 어떤 변수, 특정한 값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넣을 수 있을 때 나오는 값을 내가 y라고 하겠다라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문제를 읽겠지만 실제로 그냥 어떤 뭐 fx의 그래프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x 값에 따른 y 값의 그 어떤 대응 관계를 그래프에다 나타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 표현이야. x, y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녀석을 우리가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라. 두 번째, 얘는 y 대신에 y-b를 집어넣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다 해놓기는 해놨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녀석, 위에 있는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Y 대신에 Y-B 넣으라고 했지? 마이너스 B는, 자, F의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함수의 형태가 아니지. 우리가 보는 보통 일반적인 이제 나중에 양함수, 음함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나타내는 양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이야. Y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Y는 F의 X-A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X 대신에 X-A를 넣는다, Y 대신에 Y-B를 넣는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꿨을 때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우리가 딱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을 이동한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형태가 되게 자주 나와. 이 형태, 이 형태가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됐죠? 다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막 다시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 자료를. 다시 만든 거는 요 자료로 내가 표현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기다가 여러분들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평행이동은 이렇고, 자, 두 번째,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이라고 할 때 보면은 대칭이동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지.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다고 했을 때 선대칭은 우리가 좀 너무 뻔하죠. X축과 Y축이 있잖아.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가장 많은 나오겠지. 그럼 점대칭은 뭐가 있겠어? 원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선대칭 중에서 X축 대칭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Y의 부호만 바꾼다. 자, Y의 부호만 바꾼다. 자, 두 번째, Y축 대칭은 뭐겠어? X의 부호만 변경한다. 자, 원점 대칭은 뭡니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꾼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원래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야. 자, 원래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y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x축 대칭하면 뭐야? y의 부호 변경이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y는 fx. 이 녀석인 거야. 근데 이걸 다시 y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변경하라고 했어.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동시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요렇게 우리가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너희들한테 좀 개념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잖아? 실제로 다 이렇게 써. 실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선대칭과 점대칭이 특정한 x, y축,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y축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임의의 직선이 될 수도 있잖아. 임의의 직선이 될 수도 있어. 자, 원점 대칭도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한 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임의의 한 점이 될 수도 있어. 이것은 내가 있잖아. 아마 다음 시간쯤이 될 것 같은데 우함수라는 녀석과 기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라는 것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대칭 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실수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뭐야? f의 xy, f의 yx 이렇게 되어 있어. f의 x, y. 이건 이제 사실은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한데 대충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f의 y, x는 0. 이거 뭐야? f의 x,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야. f의 y,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상상력을 가끔씩 발휘를 하더라고. 아, 얘가 x의 자리다. 얘가 y의 자리다. 그런 건 없어. 얘는 변수를 나타낸 것일 뿐이야. 얘는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fx라고 했을 때는 x라는 변수 하나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거든. 그지? 근데 얘가 x가 앞에 있건 y가 뒤에 있건 요거는 차이가 없어. 얘가 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면은 아 자리가 바뀐 거지만 원래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수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 2번 여기다가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뭐냐면은 자 봐봐 y는 a의 4-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삼각함수 할 때도 내가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로 이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봐봐. 우리가 a의 2x 함수를 어떻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인 거라고 봐야 돼?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내가 그때부터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려 생각보다. 자, a의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가 뭐냐면 y는 a의 마이너스 2x 2x 요런 함수야. 이런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만약 x 좌표에 x 값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지수 x의 음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돼. 자, 마이너스 2x 여기 4니까 마이너스 2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딱 명확하게 보이지.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면은 사인 함수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사인 함수 뭐 그죠? 가장 최근에 봤죠? 그럼 y겠죠.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 자, 2 사인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얘는 뭐야? 2 사인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 미적분하고는 좀 크게 관련은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떤 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이라든가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녀석을 한번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당연히 이 녀석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본다면은 얘는 y는 a의 2x라는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y축 대칭이동을 하고 그치? 대칭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나쁘진 않지.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얘기한 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대칭이동을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되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이 한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자, 뭔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동시에 해야 돼. 그러면은 대칭이동 먼저 그 다음 평행이동 하세요. 그냥 이게 그냥 그렇다. 왜 물어? 외워 이 새끼들아. 외워. 니들은 외워. 그냥 외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 우리가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해라. 물론 바꿔도 되긴 되지만 얘가 먼저 바뀌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면 거꾸로 움직여야 돼.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가 좀 골치 아프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봐봐.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있잖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못 풀어. 여러분들 못 푸는데 한번 잘 봐봐. 내가 말한 이 형태가 나오지. 이 형태가 나오잖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알려준 거야. 얘 보면은 xgx, 자, xgx 이 녀석이 절대값에 x에 f에 x-p 플러스 q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냥 잘 보면은 그냥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자. 이 절대값이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x로 나눠주면 양변을 이거 뭐야? gx라는 녀석은 f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바로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한 거? 평행이동, 함수의 어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 4페이지 봅시다. 자, 4페이지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수학 2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고 해서 다항함수.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월함수는 뭐냐? 초월함수. 여러분들 그냥 지수 로그함수랑 삼각함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각함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수원 가르쳐 줄 때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지만 초월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수 로그함수는 자, 지수 로그함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야? 뭐냐면은 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우리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내가 처음 지수함수나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 지수함수는 요 부분만 중요해. 요 부분만 중요해. 근데 지수함수를 여러분들 있잖아. 스케일을 아주 좀 크게 가져가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줄 알아? 이렇게 그려져. 여기는 거의 직선이고 여기도 거의 직선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쭉 하면은 어떤 미친 새끼가 또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면은 여기도 거의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 여기는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 갑자기 존나게 커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지수함수야. 로그함수는 뭐니? 이거의 역함수잖아. 이렇게 생겼어, 얘도. 그러니까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돼, 우리는 여기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결론적으로 갑자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하잖아. 뭐야? 지수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녀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한 역함수. 요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건 그렇잖아. 어떤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 함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함수 쪽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녀석들을 하겠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사용해요. 자, 삼각함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삼각함수는 그냥 오로지 하나예요. 뭐야? 주기함수야. 주기함수. 주기가 뭐야?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녀석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수능을 여러분들 이제 보겠죠? 보겠죠? 봤을 때 여러분들 수학 1하고 수학 2는 삼각함수의, 공통 과목이야. 혹여나 귀하들이 재수를 한다고 해도
수원2는 무조건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지수함수랑 우리 수학 1에서 나오는 수능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얘는 뭘 항상 활용하게끔 하냐면 주기를 활용하게끔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 함수를 나타내면은 얘네들을 쓰지 않아요. 얘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돼. 저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것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항함수를 얘기를 할 건데 다항함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그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하는 거를 다항함수라고 해. 다항함수.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은 1차 함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차 함수. 여러분들 1차 함수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야. 자, y는 ax 플러스 b. 그럼 이건 뭐야?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세워왔어.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b인 그리고 기울기 예분의 얘가 a인 이런 우리가 1차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걸 조금 이제 확장해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야. 확장해서 자 얘를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함수인데 얘는 0이라고 두는 순간 방정식이 될 거야. 그죠? 방정식이 되겠지? 그 0이 되게끔 하는 x값은 뭐냐면 결국 이 x축과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면은 얘는 x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녀석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할 거냐면은 자 얘는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이잖아.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을 지나는 항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a인지 몰라.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볼게.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녀석이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렇게 썼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자,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썼던 거 혹시 기억해?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점 x1, y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요 녀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부터 많이 떠올려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0을 지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ab, 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녀석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m이 a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y는 ax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은 b 이렇게 되겠지. 요 녀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y는 mx-알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하건 3차 함수를 생각하건 4차 함수를 생각하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자 봐봐. 얘가 뭐야? 기울기긴 기울기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상태로 보자면은 뭐냐면은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야. 최고차항의 개수. 야, 2차 함수, 3차 함수 갈 때마다 얘는 뭐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돼. 근데 여러분들 2차 함수, 이게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의미가 뭐야? 2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의미, 이 녀석의 의미가 뭘까? 이 녀석의 의미.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1차 함수에서도 얘가 1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란 게 뭐밖에 없어.
기울기밖에 없어. 기울기 자체가 그냥 모양이잖아. 자, 그래서 기울기 모양이 돼. 2차 함수는 뭐야?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얘가 좁은지, 아니면 넓은지, 이걸 나타내는 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3차 함수도 마찬가지. 음수면은,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음수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의 모양을 나타내게끔 되는 게 이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거기다가 x축과 만나는 어떤 특정한 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를 나타내는 걸 습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지금 함수에 극한하고 있을 때는 별로 이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미분 들어가면서부터는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2차 함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건 사용하는 건데 항상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2차 함수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알파, 얘를 내 베타라고 한다면은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상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y는 최고차항의 개수 x-알파, x-베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 A값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은 무수히 많은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니야. A값에 따라서. 그러면 봐봐. 얘 뒤에 있는 녀석이 바뀌냐? 이 뒤는 바뀌지 않아. 2차 함수에서 이 뒤는 절대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것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 여기랑 여기가 지나는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느냐가 바로 A가 결정해주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야. 만약에 A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야.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바뀌지 않는다고. 만약에 A가 음수라가 된다면 어떻게 돼? 이런 녀석이 되는 거고. 음수이면서 숫자가 점점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 2차 함수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부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나중에 뭐냐면 이 A 값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게끔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이거 옛날에 이거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어떤 직선이 있고 얘가 x축이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이런 녀석인데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녀석은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녀석은 이 직선과 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 그러면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느냐? 얘랑 접해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A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 봐봐. 조금 이상하지만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래서 얘가 아마 최소값이 됐고 얘가 최대값이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미분 문제라든가 적분 문제를 풀어볼 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거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파악해야 돼.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딱 주어진 거야. 이미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수치 하나가 주어진 거야. 만약에 내가 1이 아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를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좀 기본 특징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는 굳이 내가 얘기는 해주지는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하다 보면은 어차피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여기서도 한 번은 하고 갈게. 그리고 이거부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